여기서 제가 그냥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index.html을 제가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 만들고 이제 느낌표 탭하면은 이렇게 문서가 생기죠. h1 hello 이렇게 하고 오픈위드 라이브 서버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죠. 스크립트를 짤 거기 때문에 여기 엘리먼트 쪽으로 일단 선택자를 할 거니까 엘리먼트 탭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jQuery 기본 사용법은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jQuery를 다운받아가지고 로컬에다 넣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실습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절대 경로 주소로 이렇게 넣고 요 밑에서 이제 스크립트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여기서 jQuery 문법으로 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jQuery 사용할 준비를 일단은 해놓고 그 다음에 3.2 선택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선택자는 CSS 선택자랑 동일한 문법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div 클래스 에어리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어리어 안에 스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판 안에 그냥 뭐 텍스트 적당한 그냥 글자를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CSS도 한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스타일로 짜고 에어리어 클래스 에어리어 이렇게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한번 줘보고 에어리어 안에 스판은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고 백그라운드를 그린을 주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안에 스판에 테스트라고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백그라운드를 핫핑크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일단 이런 상태가 됐죠. 조금 패딩을 한 정도만 줄까요? 그리고 패딩을 정도 주고 30 정도를 주고 마진을 20픽셀 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자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간격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막 100%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jQuery 문법으로 이제 달러 소괄호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래스 에어리어 이렇게 억세 넣고 스판이라고 해볼게요. 스판 한 다음에 점 add 클래스 add가 이제 뭔가 새롭게 추가한다라는 얘기, 추가한다는 얘기고 클래스, 그러니까 add 클래스는 클래스를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제 스판에다가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지금 스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죠. 색깔이 핫핑크로 바뀐 게 지금 요 스판에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먹어가지고 핫핑크로 바뀐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스크립트로 에어리어 안에 있는 스판에 대해서 테스트라는 이제 그 클래스를 먹여가지고 이게 핫핑크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직접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클래스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크립트로 적용을 이렇게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가. 네, 그런데 이제 CSS 선택자에서는 이 꺽쇠가 바로 밑에 있는 자식 선택자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리어에다가 한 번 더 div를 싼 다음에 이 스판들을 다 div 안으로 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안 먹거든요. 왜냐면 이 선택자가 그 바로 자식으로 바로 아래 자식으로 있어야 되는 선택자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은 요걸 지우면 되겠죠. 네, 지우면은 자손 선택자로 바뀌면서 해결이 됐죠. 아니면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네. 요거는 CSS를 짤 때도 스크립트를 짤 때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자라는 부분을 지금 당장 100%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선택자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단 한 번씩은 일단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EQ라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점 EQ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EQ 해가지고 1 하면은 이렇게 됐죠. 숫자를 0부터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거에다 주고 싶으면 EQ 0을 해야 돼요. 이렇게 0, 뭐 1 이런 식으로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순서에 해당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클래스를 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EQ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은 CSS처럼 그냥 이렇게 schild 있죠. schild 뭐 1 하면은 먹죠. 이렇게 2, 3 이렇게 해도 뭐 되긴 해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넥스트라는 선택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넥스트 이렇게 쓰면은 얘 두 개가 뭐죠? 첫 번째 거 말고 다음에 오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이후에 오는 스판에 대해서 이렇게 넥스트를 줄 수 있죠. 아니면 이 넥스트를 안 쓰고 그냥 CSS 선택자로 넣는다고 하면 스판 다음에 오는 스판 이렇게 해도 먹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요 선택자를 써도 되고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렌트 에어리어의 스판에 파렌트면 부모죠. 그 HTML 구조상으로 그러면 부모한테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어리어의 얘한테 먹었죠. 그러니까 요 스판에 부모가 지금 요 빈 div 얘잖아요. 얘한테 테스트 클래스를 먹인 거죠. 여기서 한 칸 올라가서 얘한테 이렇게 먹는 거죠. 요 파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탐색을 해 갈 때 좀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그 해당하는 예제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부모를 탐색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일단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어를 선택자로 잡은 다음에 이 에어리어라는 영역 안에서 탐색을 해가지고 스판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 클래스명을 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클래스명이 에어리어인 거 안에서 그 엘리먼트가 스판인 걸 다 찾아서 테스트라는 클래스명을 이렇게 먹인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 스타일을 인라인으로 먹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해봤지만 이제 CSS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CSS를 이렇게 바로 먹이면은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한번 이렇게 좀 짚고서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추가 삭제. 클래스를 이제 아까 애드 클래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드 클래스를 했죠. 이렇게 에어리어에 스판이라는 거에 애드 클래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색깔을 다 바꿔놨는데 애드 클래스의 반대는 리무브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스판에 그래서 엔스 차일드를 제가 해가지고 한 두 번째 있는 것만 제가 리무브 클래스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거만 클래스가 빠졌거든요. 첫 번째 거에 그러니까 스판 전체에 이제 애드 클래스 해가지고 테스트랑 클래스 다 먹였고 다시 스크립트를 한 줄 더 짜가지고 두 번째 것만 리무브 클래스 해가지고 뺐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드 클래스, 리무브 클래스 이렇게 그 반대 개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토글 클래스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일단은 다 지우고 에어리어 안에 스판을 클릭을 하면은 펑션 이렇게 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잘라 똑같이 에어리어 안에 있는 스판을 클릭을 하면 스판을 이제 토글 클래스 해서 테스트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토글 클래스는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제 애드 리무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클래스가 애드가 되고 다시 클래스가 있는 상태에서 또 클릭하면은 클래스가 빠지고 리무브 클래스가 되고 이걸 토글이라고 해요. 클릭할 때마다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그러니까 있으면 빼고 없으면 넣고 요거를 이제 이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에어리어 스판에 클릭 이벤트를 걸어가지고 다시 에어리어 스판에 토글 클래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얘가 클래스 여기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일단 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보셨으면은 근데 이제 지금 아무거나 클릭해도 지금 전체가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볼게요. 주석 처리를 해놓고 어차피 이거 스판에다가 클릭 이벤트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디스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클릭한 자기 자신한테 이벤트가 걸려가지고 그것만 디스만 이제 토글 클래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한 것만. 디스의 개념은 요럴 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디스의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지금 이 경우에는 클릭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한 것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디스의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가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요게 제일 간단한 개념이고 이제 이후에 또 디스가 계속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설명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다. 네. 클래스 추가 삭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CSS로 그 클래스를 지정해가지고 스타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로 클래스 추가 삭제하는 것만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일일이 뭐 이거 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지 않아도 CSS로 짜놓고 그냥 클래스 뭐 넣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거를 좀 네. 조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3 클래스 추가 삭제까지 좀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 효과 만들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프론트엔드 쪽의 장점이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소스 보기 해가지고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파악이 뭐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죠. 뭐 못하면 못한 것도 다 보이니까 이제 뭐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점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이트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하기가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jQuery는 뭐 show hide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참고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효과들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show hide 뭐 이런 거거든요. show hide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이 숨기기 나타내기에 와서 이 예시보기를 눌러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첫 시간에도 이렇게 했었죠. show hide 예시보기 하나 보면은 네. 페이드 아웃에 대한 설명이네. 그러면은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했던 거는 이해하셨으면 일단 다 좀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에어리어가 있죠. 에어리어를 클릭하면은 박스에 변화가 있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리어 div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 이렇게 점 에어리어 핑크 박스는 그린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제 클래스 에어리어를 클릭하면 클릭 펑션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릭하면은 박스를 하이드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겠죠. 하이드. 그러면 클릭하면 박스가 사라졌죠.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박스가 원래 처음부터 디스플레이 논 없는 상태였으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쇼를 해주면은 클릭하면 나타나죠. 이렇게. 아니면 쇼를 그냥 단순히 쇼가 아니라 좀 이렇게 천천히 나타내고 싶다 하면은 페이드 인을 줘가지고 하면은 좀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박스가 원래 있는데 천천히 내보내고 싶다고 하면은 페이드 아웃을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쇼 하이드, 페이드 아웃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팝업 같은 거 뜰 때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고 콘텐츠 확인하고 또 클로즈 누르면은 또 이렇게 닫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응용해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걸 하나 만들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다 좀 정리를 하고 버튼 이렇게 해볼게요. 버튼 해서 그냥 팝, 업, 쇼 이렇게 하고 div 팝업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 팝업 안에 이너 하고 이제 버튼 뭐 클로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거는데 버튼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혼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버튼에다가 아이디를 좀 부여해 가지고 뭐 팝쇼 아이디 주고 요 버튼에다가는 아이디를 클로즈라고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팝쇼라고. 그리고 CSS에서 일단 팝업은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 놓을게요. 안 보여야 되니까 일단 안 보이게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팝업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팝업창이 뜰 때 포지션 픽스드를 줄게요. 픽스드 한 다음에 탑 0, 레프트 0, 라이트 0, 보통 0 하면 사방이 이제 픽스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RGBA 줘가지고 검은색이가 0, 0, 0 다음에 0.7 정도? 오퍼시티가 0.7 정도 되는 거죠. 좀 진하네. 0.5로 할게요. 이 정도 하면 이제 반투명한 이제 검은색 요 창이 생겼죠. 하고 얘가 Z 인덱스를 조금 높게 가지는 게 좋죠. 한 10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논이었다가 이제 클릭하면은 이 팝업이 뜨는 걸로.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선택자로 클래스 팝업이고 아이디도 얘한테 팝업을 주도록 할게요. 아이디 팝업 이렇게 주고 이 친구가 이제 아이디 팝업 그리고 이제 얘가 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클릭 이벤트를 하나를 더 걸어야 되죠. 그 여기 아이디 클로즈인 친구를 이제 얘를 클릭하면은 팝이 파일가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 하면은 팝업이 뜨고 얘 하면은 팝업이 닫히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잘 해보셨나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잘 걸어줬죠. 이렇게. 팝업 안에 뭔가 스타일을 좀 줘야 되겠죠. 팝업 이너 해가지고 이 안에 그냥 백그라운드 화이트를 주고 포지션 앱솔루트 뭐 위스 한 300픽셀 헤이트 400픽셀 이 정도 갖고 탑 50% 레프트 50% 이렇게 하면은 팝업이 뜨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위에서 50% 여기 왼쪽에서 50% 하니까 여기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진을 헤이트가 400이니까 마진 탑을 이제 마이너스 200으로 땡기고 위스가 300이니까 이제 그 왼쪽 마진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150을 땡기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번거로운 게 위스가 4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얘도 다시 가가지고 200으로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쉽게 이제 해결하려면은 마진 이걸로 안 쓰고 이제 CSS3 문법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자동으로 잡히죠. 그래서 이제 너비가 뭐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다 대응이 되죠. 이렇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고 이제 이 팝업 안에서 팝업 안에 있는 클로즈 버튼이죠. ID 클로즈인데 스타일 주기 위해서 그냥 클래스도 그냥 클로즈라고 줘보도록 할게요. 클로즈. 팝업 안에 있는 클로즈는 마찬가지로 포지션 앱솔루트고, 클로즈는 보통 X 버튼이 보통 오른쪽 끝에 있죠. 그래서 탑 0, 라이트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해가지고 이제 X 아이콘을 이렇게 이미지로 넣어가지고 붙이면 되겠죠. 간단한 팝업을 만들고 클릭 이벤트도 붙여보고 뭐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팝업을 띄웠잖아요. 그리고 클로즈 버튼 눌렀을 때 요 얘한테 이제 아이디 팝업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아이디를 선택자로 해가지고 하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배운 거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팝업은 그러니까 팝업 안에 있는 요 클로즈라는 얘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부모를 그 닫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렌트 지금 부모가 2번 올라가는 부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클로즈 버튼 위에 이너가 쌓고 있고 그 위에 팝업이니까 파렌트 해가지고 요렇게 하이드를 시켜도 되긴 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동작을 해요. 이게 아니면은 매번 구조 따라서 이렇게 부모를 탐색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파렌츠라고 해가지고 다시 디스죠. 디스에 그러니까 파렌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파렌츠에 팝업 이래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아까처럼 하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그 구조의 부모를 탐색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짜고 있어요. 디스의 개념이.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짜는 게 더 직관적이긴 하겠죠. 이렇게. 네. 디스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빼고 이렇게 됐죠. 일단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탑 50%잖아요. 탑 50%면 여기죠. 요거 이해되시죠? 요 전체가 여기가 100%니까 50%면 여기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쪽으로부터 50%가 여기고 레프트 50% 왼쪽으로부터 50% 되는 지점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가 됐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위스 300 여기 헤이트 4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를 이게 여기 있으면 이상하니까 얘가 가운데로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와야 되잖아요. 지금 얘가. 그러면 이걸 땡기려면은 300의 절반이면 150이잖아요. 요 150만큼을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요만큼을 이쪽으로 밀어줘야 되고, 요 400의 절반이 200이잖아요. 200을
마이너스 200으로 당겨가지고 요만큼을 위로 밀어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 마이너스를 준 거거든요. 음수로. 그래서 마진 탑 마이너스 200을 준 거고, 요 400인 거에 절반을 이렇게 밀어 올려야 이렇게 가운데로 올 거니까. 그리고 요 300에 절반이 150이니까 마이너스 150 픽셀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당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진 탑 마이너스 200 픽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50 픽셀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로 와지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위스 헤이트가 바뀌면 얘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50%씩을 그냥 이렇게 밀어 당기는 거를 같은 원리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바뀌어도 알아서 연산을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거긴 하죠. 요게 원리이긴 하죠. 네. 네,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일단 지금 숨기기 나타내기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CSS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에다가 직접적으로 쇼 하이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지금 디스플레이 논이었던 친구를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상태를 바꿔가지고 인라인으로 CSS 박아가지고 이제 띄운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엘리먼트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박은 거죠. 이거를.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 블락이 박혀 있죠.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논이 박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인라인으로 지금 박아 넣고 있죠. 스타일을.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클래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스타일을 제어할 수도 있겠죠.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보기를 4.3 클래스를 이용한 숨기기 나타내기 예시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쇼 하이드만 하면 되지 왜 굳이 클래스를 부여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게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보기 여기를 첫 번째 걸 클릭을 해보면은 뭐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추천순 요거 클릭하면은 여기 나오고 다시 클릭하면 들어가고. 그럼 요거 사실 그냥 쇼 하이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요거 사실 클래스를 부여한 거거든요. 이제 왜 클래스를 부여를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 요 꺽쇠 있죠. 이 친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쇼 하이드도 해야 되고 요거 로테이트 시키는 것도 또 스크립트를 짜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얘한테 그냥 클래스를 넣고 빼는 걸로 그냥 조정을 하면은 스크립트를 많이 안 짜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4.3 요거를 같이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원리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건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를 만들어 보다가 이제 시간이 끝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여기. 사실 스크립트는 요거 한 줄이거든요. 버튼 클릭하면은 그냥 디스 토글 클래스 이즈 폴드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다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으면 지우고 얘도 싹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버튼 이렇게 해볼게요. 버튼 U TTON 이런 식으로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TON 이렇게 스타일을 주고 버튼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div 클래스
그냥 버튼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버튼 이렇게 하고 헤이트 한 70픽셀 정도 할까요? 하고 이제 보더 한 10픽셀 솔리드 블루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헤이트를 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폰트 사이즈를 그냥 키워가지고 맞추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 한 60픽셀 이렇게 주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이제 ul 클래스 리스트 li 뭐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을 한 3개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넣어주고 리스트에 또 이렇게 보드하고 폰트 사이즈를 크게 주고 이 친구는 레드라고 이렇게 레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레드 하고 마진 0 이렇게 네. 마진을 조금만 줄까요? 마진을 20 이렇게 줄게요.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25기 다시 보면은 아래쪽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화살표를 여기 버튼 안에다가 얘 안에다가 스판 해가지고 그냥 아이콘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콘 그래서 버튼 아이콘은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 라이트 0 하고 이제 위스 한 50픽셀 헤이트 한 50픽셀 보더를 한 3픽셀 솔리드 그린으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한 5픽셀 줘. 5픽셀 솔리드 그린 이렇게 됐죠. 일단은 파란색이 너무 저기 아니 제가 얘를 블루로 하고 얘를 그냥 그레이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되고 보더를 한 10픽셀 이렇게 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이 아이콘을 이제 트랜스폼 로테이트 45 DEG를 하면은 45도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더를 여기 아래쪽 여기만 보더를 남겨가지고 이제 그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45도 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45도 틀면 이제 이동이 되니까 보더를 보더 위스를 조정해야 되겠네요. DOR 위스면은 이제 0, 0, 10, 10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45D이지 이렇게 적정한 수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10, 0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10, 예,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남기면 되겠네요. 네, 됐죠. 이렇게 하고 위치를 조금 이제 라이트는 한 50픽셀 정도 띄우고 한 30을 띄우고 탑 50%인데 마이너스 마진을 좀 줘야 되겠네. 헤이트가 50이니까 마진 탑 마이너스 한 25 마이너스 25픽셀 정도를 주면 30을 줘야 되겠네.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리스트는 일단은 디스플레이 논이어야 되겠죠. 안 보이는 상태로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면은
얘가 화살표가 위쪽으로 바뀌면서 얘는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크립트를 조금 짜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짜도 되거든요. 이렇게 jQuery 선택자로 한 다음에 이제 클래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 펑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is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의 this는 클릭이 된 버튼 자신이죠. 여기에 todgle 대문자 c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 이렇게 하고 is fold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접힌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크업 상에서 버튼에 is fold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접힌 상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클래스를 줘가지고 이 버튼에 is fold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바로 다음에 오는 뭐 리스트 바로 다음에 오거나 아니면은 뭐 형제로 오거나 요렇게 오는 친구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줘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isFold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클릭하면 빠질 거거든요. 클릭하면 isFold라는 클래스가 빠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논도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일단 얘 동작은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 동작이죠. 지금 스크립트로는 그냥 클래스 넣고 빼고만 하고 있어요. isFold라는. 네, 근데 CSS 선택자를 이용해 가지고 버튼과 isFold가 같이 있는 거에 다음에 오는 리스트는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isFold를 넣어놨죠. 그러면 이 상태인 거죠. 일단은 여기 다음에 오는 이 리스트가 디스플레이 논 상태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클릭하는 순간 토글이니까 isFold가 빠져요. 있으니까 있던 게 빠지면서 나타나죠. 다시 리스트가 이렇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요거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버튼과 isFold가 같이 있는 거 안에 있는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요 아이콘도 (45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45도인데 isFold가 같이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걸로 로테이트 45를 해놓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90 뭐 이렇게 아니면은 135 이 정도. 135도 아니가 100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135 어떻게 했더라? 잠시만요. 25 실습 여기였죠. 그러면은 보면은 135D이지. 얘가 135D이지구나. 15에 45 135 보더 위스를 10 00 이렇게 줬었고, 여기서 얘가 45고 얘가 135고
이렇게 했었네. 아 마이너스였나? 잠시만요. 아 예, 이렇게 했네요. 네.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그 이즈폴드가 처음부터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즈폴드가 들어 있는 거 안에서 아이콘은 각도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제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해 놨고, 이 이즈폴드가 빠지면은 얘가 적용되면서 이제 화살표가 위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스크립트는 요거 한 줄이고 지금 CSS를 다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짜라 그러면은 요거 리스트 뭐 쇼 하이드 이거 짜줘야 되고, 얘를 또 선택자로 집어가지고 로테이트 되는 스크립트를 또 해줘야 되고 하면 스크립트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클래스만 넣고 빼는 걸로만 그 스크립트 잡아놓고 CSS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CSS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스크립트를 덜 짤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좀 오늘 잘 이해를 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